219쪽? 잠깐 219쪽? 지금 제발 좀.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한마디 하려고 했었는데 너네 책 너무 안 가져와. 응? 학원에 오는데 책을 안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나? 한두 번 내가 이야기 하려고 했었다가 말았는데 싫은 소리 좀 하는 게 좀 뭐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책을 안 가져올 수가 있지? 책을 아예 안 본다는 소리 아니야. 안 들고 다니면서. 그러잖아. 책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건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들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하면 당연히 책을 안 들고 올 수가 없지. 뭐, 실수로 한두 번 정도는 놓을 수는 있지만, 니네 저번에 프린트 선생님 수업할 때 어땠어? 절반씩 안 가져왔지? 프린트. 그때 내가 한 소리 하려다가 말았거든? 그때도. 근데 책을 안 가져오면, 니네들이 그런 생각이야. 책을 안 가져오면 선생님 복사하러 가지. 5분 넘게 걸려요. 그럼 너는 5분 뺏는 거야. 다른 친구들 5분이라는 시간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실수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것들은, 어제도 3학년 애들 내가 좀 심하게 혼냈는데, 요즘에 책을 너무들 막 그냥 당연히 안 가져오면 뭐 복사해 주겠지. 아예 복사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은데 그 시간 또 뺏기잖아. 이 책으로 해야 되겠다. 프린트로 뽑으면 답이 안 나와서. 아닌데? 내 책이 있지 않았나? 보고 가져와. 아니야. 몇 종 몇 번? 여기 조금 저번 시간에 풀어주긴 했었지. 근데 이게 좀 복잡하지 않았나? 연립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어서 교육 과정에서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출제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안 되긴 하는데, 예, 전 교육 과정에는 맞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출제할 수 없는 유형이라는 이야기 했을 거야 저번 시간에. 이게 근데 조건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서 근데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한 가지, 어차피 나중에는 이런 방식들도 다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니까 먼저 설명을 하면, 일단 식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2 플러스 i가 3차 방정식의 근이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야. 무슨 두 가지 조건이 나오냐면 2 플러스 i를 해로 가지면, 이 개수들이 세 실수라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i도 해를 가져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걸 x라고 놓고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서 i를 없애줄 수도 있고, 그냥 어차피 다시 푸는 거니까 좀 빨리 할게요. x의 제곱 빼기 두분의 합, 두분의 곱. 그러니까 요걸 해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넘겨서 제곱을 해주면 이 식이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 나누면 1, 마이너스 4, 5 해서 이렇게 해주면 4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5, 마이너스 c 두 개 빼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없어줘야 되니까 4 마이너스 a 놔두면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6 플러스 4a 20 마이너스 5a 해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b 마이너스 4a
더하기 11 얘가 0이 돼야 되고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5a-20 빼기 c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에서 무슨 식이 나오냐면 c는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와.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지게 돼요. 두 개의 조건이. 그 다음에 이 나에서 나타나는 게 P1이 1이다. 그래서 이걸 관계식으로 해서 1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해서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또 나와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하면 이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데 지금 문자가 세 개인데 B와 C를 다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A 마이너스 B 자리에 4A 마이너스 11 대입법을 써서 5A 마이너스 20을 대입을 해주면 요거 계산하면 2A 빼기 9는 0에서 A는 2분의 9. 그러면 B에다 대입을 해주면 18 빼기 11이 되니까 7. C에 집어넣으면 2분의 45 빼기 2분의 40. 계산하니까 2분의 5.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요놈 더해주면 2분의 14에서 7. 7에서 14.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어제는 애들이 거의 안 왔던데, 그러니까 제가 지원이가 안 와서 나눈 건가? 내일은 인수분해는 사실 근데 뭐 와서 계산 연습하는 거 위주였으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오면 복소수 부분 좀 하도록 할게요. 보충을. 어제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또 시청에서 시장님하고 또 간담회 하느라고 그 학원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책을 맡고 있거든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시에 들어가두고 근데 아마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지금 뭐 10만 원 지원금 때문에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치려고 힘들어 죽겠어. 체력이 딸려. 아니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가면 안 되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피해가 가니까 피곤해서. 몇 쪽이지? 226? 자, 226쪽을 보면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알파바 더하기 베타 베타 바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면 여기서 이제 4차 방정식이 허근이 두 개 나왔다는 건 실근도 두 개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제 일단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자. 4차 방정식이면 일단 해가 4개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허근이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실근 두 개가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를 a라고 놓으면 a 플러스 4 마이너스 5는 0 해서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a 플러스 5와 a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자 그러면 a 플러스 5라는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다 5를 더한 값이지. 얘가 0이 됐다는 소리고 그 다음 a 마이너스 1은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1을 해서 0이 됐다는 건데 이쪽이 실근이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허근은 뭐냐?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는 0이 되는 허근이다. 그거를 알파. 다른 한 건은 베타라고 했는데 베타가 결국 실계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알파 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알파 바라는 거는 요거 알파 베타의 곱을 의미하는 거고 베타 바라는 것도 알파 베타의 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베타가 알파 바고 그럼 베타 바는 뭐야? 알파야. 그러니까 알파 바 자리에 베타 집어넣고 베타 바 자리에 알파 집어넣으면 결국 2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소리겠지. 그죠? 자, 그래서 두 분의 곱을 계산해 줬더니 마이너스 4가 돼서 2알파 베타면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고, 밑에 거 504번, 505번 한번 해보세요. 응? 뭐가? 4. 하시고 5월 모의고사 본다고 하니까 시험 기간 때 선생님이 시간 내서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몇 개를 좀 풀어서 녹화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소파라고 나오라 가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5월) 모의고사가 왜 시험범위지? 6월 모의고사겠지. 미친놈아. 어떻게 오모야, 새끼야. 사설을 어떻게 교육 시험을 내? 용모지.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 쟤네는 대상은 원래 교육청 모의고사를 시험에 내. 용모도 아니고 니네는 교육청이고 용모라고 하는 것들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비교하는 거야. 모의고사를 밴드에다 올려놓은 거는 이번 시험 때 거기서 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그 정도 수준까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진짜 1등급 최상위권을 목표하는 친구들은 한번 뽑아서 풀어볼 수 있게, 출력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자료는 내가 니네들 전부 다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서 밴드에다 일단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혹시나 이제 요 프린트가 필요하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뽑아 놓을 테니까 다 나눠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시험지를 내가 유형 분류해주면 니네 다 풀까? 유형 분류하면 1000문제 조금 넘어요. 근데 내가 매회마다 해보는데 이 새끼들 다 푸는 새끼들이 없어. 나는 기수금 진짜 그 몇 날 며칠 밤새면서 만드는 거거든. 만들 때마다. 기출문제지만 나눠주면 되나? 시험지 풀이는 해줄 거예요. 시험지 풀이 해주는데 유형별로 또 분류를 해서 니네들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나는 시험지만 풀어봐도 되겠느냐, 아니면 유형별로 분류를 해줄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기간 때 너네들 풀어야 할 게 이제 뭐 신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고, 이제 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형성평가나 이런 교과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선생님 요것만 잘해도 나는 솔직히만 1등급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3년치 각 학교 기출문제 최소한의 요 정도는 해줘야 돼.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니네들이 이제 뭐 조금 이제 1등급을 좀 상위권을 목표로 하면 변별력 문제도 풀어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교육청 기출하고 6개년 모의고사 되는 거, 그거는 꼭 풀어봐야 돼요. 1등급 맞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이제 사설, 작년에 나왔던 사설 모의고사 내가 유형별로 해놓은 거 그거 풀어봐도 되고, 얼마 안 돼요. 근데 문제 자체가. 왜냐면 그 6월까지 본 문제 자체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단원별로 해봐야 몇 문제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쓱쓱 풀어도 예전에 보면 그래도 항상 1등급 유지했던 애들 보면 보통 시험 기간 때 약 2,000에서 3,000 문제 정도 풀어요. 보통 시험 기간 한 2주, 3주 정도에서 2, 3,000 문제 정도를 좀 풀어서 하는 애들이 보통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응용이 좀 뛰어나진 않은데 노력형으로 공부했던 친구들. 근데 좀 이제 사고가 잘 되는 친구들은 뭐 요것만 가지고서도 1등급 찍었던 애들도 있고, 그건 이제 각자마다 역량의 차이야. 수학이 좀 재밌거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요것만 가지고서 충분히 1등급 나올 거예요. 어떤 애들은 교과서하고 진짜 예전에 같은 경우 교과서에서 정선만 가지고서도 96점, 100점 모의고사 맞고 그랬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도. 그거는 니네들이 이제 그 집중력하고 사고력의 차이야. 얼마나 니네들이 그 문제에 몰입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게 이제 아이들은 지금 IQ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IQ라고. 좀 차이는,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어요. 깊게 집중하는 능력. 그런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그건 최소한의 역량의 차이인 거고, 어차피 집중력의 차이니까, 고등학교는 뭐 그 정도까지 머리를 요구하진 않아. 카이스트 간다고 해가지고 뭐 IQ가 막 140, 150 되는 거 아니에요. 카이스트 교수님 중에서는 IQ가 79짜리도 있어요. 카이스트 수학과 교수님 중에 IQ가 79이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탑 10 안에 드는 수학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머리로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게 되면 수학은 완전히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통째로 외워야 돼요. 완전히. 그 이해를 하면서 막 해석을 하려고 하면 멘탈 무너지기 때문에 증명 자체를 다 외워버려야 돼요. 20줄, 30줄, 뭐 100줄 되는 거. 근데 거기서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나가버리는 거야. 왜냐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원서로 공부하니까 그때는. 예전에 대학교 때 시험 문제 틀렸던 것 중에 이제 나는 아직 몰라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요거하고 차이 때문에 한번 틀린 적 있어요. 의미가 좀 다르대. 그래서 지문이 만약 OX 문제였는데, 그래서 여기 책에 이렇게 실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라고 써있고, 이건 더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틀린 거래. 그래, 뭐, 내가 뭐, 영어 쪽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다니까 뭐, 나와야죠. 미미한 차이가 있나 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완전히 글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외워야 되거든. 나중에 그거는 이제 대학원 과정 쪽으로 가게 됐었을 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100% 외워야 되고. 지금은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이해도 안 가는데 외워야 되는데. 자, 여기 봅시다. 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과 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8 이퀄 120의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의 제곱 빼기 5오메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대충 x가 6인 건 알겠죠?
5432 122 곱하면 모름 말고 자 요렇게 계산해주면 전개 이렇게 분리했다가 다시 계산해줘야 돼. 공통분모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앞에서 많이 했었죠 이거 인수분해 때. 여기를 A로 놓으면 여기가 A 플러스 2니까 이렇게 A는 10 또는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4가 10인 경우와 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12인 경우, 얘는 실근이잖아. 그죠? X의 제곱 빼기 5X 빼기 6이 돼버리니까 실근 X 빼기 6과 X 플러스 1 나와서 여기가 허근이죠. 그럼 이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의 제곱 빼기 5 오메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지. 마이너스 16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딱 보면서 이제 이게 보여야 돼요. 보기차식이에요. 4차 방정식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인수분해로 푸는 거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25로 고쳐주고 가운데 항을 더하고 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고쳐준다.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와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5 이렇게 두 가지로 인수분해 되어진다.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니까 합차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네 근을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에 두 근과 여기에 두 근이에요. 그러면 역수의 합이지. 역수의 합이면 뭐겠어? 마이너스 5분의 3과 5분의 3이겠죠. 얘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0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가 5,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델타 얘가 3, 감마 델타가 5 이렇게. 나중에 어떤 놈도 이야기했는데 이 알파 이렇게 쓰지, 감마는 이렇게 써요. R하고 좀 비슷하게 쓰고 델타는 여기서 한번 꺾어줘. 끝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이. 그러니까 기호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약간의. 이거는 세타. 모양의 형태들. 근데 모르겠다 싶으면 R로 써도 상관없어요. 좀 구별이 잘 안 가면. 아니, 니네가 글씨 쓰다가 이상한 짓을 하길래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얘분의 얘분의 얘 해주면 여기가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 감마분의 1 플러스 델타분의 1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5분의 3과 5분의 3을 더하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506번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기억나니 공식? 모르면 증명해줘야죠. 자, 요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 알아요? 그죠? 이게 원주각의 성질이죠. 왜? 이쪽으로 옮겨주면, 요놈을 요렇게 옮겨주면,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구나. 반대로 옮겨야 되겠다. 이쪽으로 옮겨주면 결국 요놈과 요놈이 똑같고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니까 결국 90도에서 세모 뺀 거, 90도에서 세모 뺀 거 똑같다라는 거야. 각이 90도에서 계산하면. 그래서 이 각이 세모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림 자체를 이렇게 연결을 했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고 얘가 공통이 돼요. 그래서 삼각형 PAB하고 삼각형
PCA가 닮음이 된다. PAB 이각과 PCA 이각 서로 같기 때문에 무슨 닮음? AA 닮음. 그래서 PA 대 PC는 PB 대 PA. 그래서 PA의 제곱은 PB 곱하기 PC다. 이렇게. 근데 아마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게 계속 이렇게 항상 원 밖에 있는 점이든 원 안에 있는 점이든 어떤 점에서 직선을 껐을 때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곱은 항상 똑같다. 이거 똑같으면 이렇게 끄면 이 길이 똑같고 점점 이렇게 밀집을 해주면 이 길이 곱한 값이 똑같고 그러다 보면 이 점에 가까워지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결국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결론식은 지금 이거를 기억을 해서 이 문제를 낸 게 이걸 유도해서 풀으라는 건 아니겠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직각을 세워서 그거는 이제 직각을 세워서 보일 때는 뭘 보이는 거냐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음을 보이는 거고. 반지름에서 저 A로 직각을 내려서 그럼 반지름이잖아요. 응. 네. 그게 빠르지 않아요? 반지름? 여기 A에 응. PC 중점에서 네. A로 응. 내리면 내리면 왜? 직각삼각 응. 직각삼각형인데 그게 풀기도 쉽지 않아요? 뭐가 나와 있어? 반지름이니까. 응. 아니 이 길이 같은 거는 맞는데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네. 요거를 x라고 놓고 네. PB가 주어졌고 이 문제는 그러네. 아 조건은 안 봤어요. 공식 자체는 이게 있다는 거야. 응. 니네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야 이거. 이렇게 배웠니? 이렇게 풀었어? 그게 생각났어요. 직각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 이게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니네 2학기 기말고사 때 본 거 아니야.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원주각 안 배웠니 학교에서? 원주각에서 원가비례해서 아니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꼭 이것만이 아니라 원이 어디서 끄든 마찬가지야. 이렇게 끄든 안에서 만나든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두 점, 또 다른 직선과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항상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에서 이제 기말고사 때 원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A의 제곱은 24, X의 제곱은 PB 4와 PC. 얼마 전에 출제한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풀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개가 편하니까. 길이니까 양수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길이, 그 다음 얘는 이 길이, 곱은 이 길이의 제곱 해서 전개를 해서 푸는 문제로 출제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걸 풀으라고 낸 것 같긴 한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틀린 건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좋지.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면. 자, 계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 호수 차수의 상반 방정식. 우리가 이 형태를 이렇게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가운데 차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수가 이렇게 서로 대칭이거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상반식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그게 방정식이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상반식 이퀄 0. 이렇게 나타나는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고, 상반 방정식의 해법은 일반적으로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두 가지가 있어요. 4차 방정식 중에서 식에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대부분 다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를 딱 두 가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1차식으로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를 딱 두 가지만 니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해결 못 해요. 그건 이제 미분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만 딱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기차식과 상반 방정식.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상반 방정식이 아니야. 보기차식도 아니야. 그럼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니네가 뭔가 숫자를 잘못 봤거나 그런 거예요. 다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상반 방정식이라는 건 계수가 대칭이기 때문에 뭘 이용하냐면 이런 상반식은 x 플러스 x분의 1이나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풀어주는 형태, 계수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부호가 이제 반대면 x 마이너스 x분의 1, 부호가 똑같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칭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럼 c를 이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계수가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죠. 차수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럴 때 x제곱으로 먼저 나눈다. 왜 나눌 수 있어? 0을 집어넣으면 a가 0이 아니라면, 상수가 0이 아니, 4차 방정식이면 a가 0이 아닐 거 아니야. 0이 아니니까 x를 인수로 갖지 않죠. 0이 아닌 숫자로는 어떤 식이든 다 나눌 수가 있지. 0이 되는 걸로만 못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을 이렇게 a로 치환을 해주면 우리가 x의 제곱과 x의 제곱분의 1은 우리가 변형은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a의 제곱 빼기 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 치환해줬더니 a 가로 a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b 가로 a 플러스 c는 0 했더니 이제 몇 차 방정식이 된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3차 이상은 특수 형태들만 풀 수 있지만 2차식은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 값을 구하면 a가 p하고 q가 나왔으면 뭘 풀어주면 돼? a가 p값 q가 나왔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p, x 플러스 x분의 1을 q라고 놓고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px 더하기 1은 0. 다시 2차식을 또 푸는 거야. 이렇게 찾은 다음에 a의 해를 찾은 다음에 다시 x해를 계산해 준다. 이 방식이 상방식의 해법이에요. 상반 방정식이.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x 빼기 x분의 1을 치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때는 계수들이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가 반대로 나왔을 때. 이때는 계수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a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되고 b로 묶어주면 x 빼기 x분의 1이 돼. 더하기 c.
이렇게 개수 똑같은 길이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개수 똑같은 걸로 나누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치환하면 이번에는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a 값을 구해서 풀어주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들이다. 한번 보기 1번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내는 학교들도 있고 안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 문제는. 학원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어. 어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행구동이야. 그래서 딱 후보지가 두 군데로 지금 압축이 됐는데 여기 이제 김태호 과학 있는 자리로 갈 건가. 근데 거기를 하면 이제 조금 거기보다는 깔끔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기는 내가 보기엔 한 1억 정도 든 것 같은데 인테리어 자체를. 그래서 되게 잘 해놨어. 근데 행구동이야. 그러니까 골드 클래스 앞에 있는데 그 금강암이오 있는데 홍문 쪽. 그리고 여기는 내가 그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보단 낫지. 건물 깨끗하고. 근데 이제 그 칸막이 정도 하고 되게 막 완전히 막 그 안에가 막 인테리어가 삐까뻔쩍한 막 이런 데는 못하니까
딱 두 군데가 이제 지금 고민인데, 거기 밑에 원장님은 나보고 좀 여기 와서 하라고 계속 꼬시고 있고. 아니야. 그 자리가 비어있는 학원인데, 비어있는 자리인데, 그 밑에 층 원장님이 이제 또 나랑 같이 학원연합회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 자리 비어서 이제 내가 학원 알아보고 있으니까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거든. 나는 고등학생만 하잖아. 그러니까 왔으면 좋겠다고. 여기가 낫지 그래도 학교 앞이. 아니 근데 이제 애들 생각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조금 인테리어가 좀 덜 하더라도, 여기보다 낫겠지만 인테리어가 덜 하더라도 여기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거기서 좀 비싼 돈 들여서 거기서 하는 게 낫냐. 나는 아니 주위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라고 하거든. 원장님들은 여기 다 떴잖아. 다 떠나가지고. 근데 나는 암만 해도 학교 앞이, 내 성향상은 학교 앞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무실동 오라고. 무실동이나 방곡동 그쪽으로 들어가면 애들 엄청 많이 들어올 텐데 뭐하러 여기 있냐. 학교 앞이 낫지 않나 싶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활동에 있으면 항상 영화관 같은 경우 사람이 꽉 차 있거든요. 별로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이 없어요. 학원 자리야 만들면 있기야 있는데 굳이? 국어학원은 60몇 명씩 청어랑 같은 경우. 청원함도 여기서 옮긴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냥 무실동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굳이. 해서 그 동네 수학학원 좀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굳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a의 제곱 더하기 5a 빼기 6이니까 니네는 어디 가나? 여기 가나? 네. 남부시장 앞쪽이? 그치. 그래. 니네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줘. 인테리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데 뭐 보증금 3천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쳤나? 그러고 이제 나왔어. 근데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밑에 총 원장님이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무슨 보증금을 하냐고 막 따졌나 봐. 난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한 2천 정도 깎아줄 수 있다고. 1,000만 원이 괜찮거든.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이 되게 어디가? 여기 아이 미친놈아, 내가 여기 때문에 여기 근처로 간다겠지? 헛소리 하고 있어. 김태호 분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거기 위층이 비어있어. 바로 위층이 비어있는데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하려면 내가 손을 봐야 될 게 좀 많아. 그리고 이제 소방법도 있고 좀 이게 학원 할 때 되게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이제 파이프로 해야 되고 막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럼 저기 들어가도 이제 공사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가지.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내가 이제 저쪽에서 봤던 것처럼 막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못하고 내 건물도 아닌데. 근데 여기 동네가 하도 학원이 안 되니까 다 망해서 가고 나 혼자 남아있잖아 지금. 진짜로 여기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거기가 원래 이름 없는 곳이고 이름 있는 학원들 다 나갔어요 여기서. 수학세상도 옛날에 좀 많았었지. 거기도 나갔지. 자성도 나갔지. 한샘도 저쪽으로 갔지. 청원함도 갔지. 다 갔지 뭐. 여기.
있는 학원들. BK도 얼마 전에 갔고, 무실동으로. 저기는 이제 방곡동으로 갔고. 다 가더라고. 여기 있는데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된다고. 나는 학생들은 그래도 그 옛날에 가르쳤던 애들 통해 가지고 이제 아름아름 조금씩은 오니까 나는 유지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힘들었나 보더라고. 그지? 생판 모르고 오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건 맞긴 한데 거기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 온대, 학원생들이. 그건 좋긴 한데 근데 그건 좀 싫은 게 이제 꼭 학습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막 픽픽 해대니까. 그래도 여기는 아는 애들이 오니까 누가 다녔거나 막 이렇게 해서 소개로 온 거니까 어떤 학원인지 알고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굳이 내가 그걸 설득할 이유도 없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 x 플러스 x분의 1이 1. 공사업자를 알아보러 다녀야 되겠다. 김태호가 8월달에 얘가 안 나가기를 바라야지. 아니 그 자리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 아니 그 자리 다른 사람 걔야. 너는 왜 헛소리를 하냐 자꾸. 9 빼기 1하니까 8. 2루트 2. 여기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해서 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 여기는 4차식이지, 여기는 5차식이잖아. 5차식은 실제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낼 수도 있으니까 내게 되면 이렇게 홀수차,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야. 짝수차 상반 방정식이.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고, 5차인 이렇게 홀수차 상반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이것들이 A, B, C, C, B, A가 돼버리기 때문에 짝수계수의 합과 홀수계수의 합이 똑같아요.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조립제법을 쓰면 마지막에 0으로 떨어질 거고, 여기가 홀수차 상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먼저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속 항상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자, 연립 방정식이 잠깐 쉬었다 하죠 뭐. 이번 시간 하고